자, 오늘 소설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달 전부터 얘기를 해왔습니다. 3차 세계대전, 아시아 전쟁. 사실, 70년 동안 휴전 기간이었고요. 지금 사실 그것들을 저는 기대를 안 했습니다. 1월 초만 해도. 일론 머스크가 한국을 샤라웃 해줄 때만 해도, 약간 액션 캠까지 기대를 했어요. 액션 캠까지. 나중에는 트위터에 생중계 해가지고 다이나믹하게 EBS까지 대박이겠다.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해주네? 우리도 체제전쟁에 포함이 된 거구나. 근데, 적절한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언급이 사라졌어요. 지금도 언급 없잖아요. 언급 없으면 과거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시라니까.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쪽에 붙어 있다니까. 지금 우리가. 적대 국가는 지금 북한이나 러시아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는. 괜히 미국 입장에서 계속 러시아를 커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일단 그런 거 뭐지 화이트캣이고 블랙캣이고 상관없이 그냥 3차 세계대전 그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굳이 따지면 북중러 이란 우리는 한미일 우크라이나 뭐 이제 또 어디야 그 대만 원래는 블랙캣 화이트캣 구조로 하면 좋겠으나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그럼 답이 뭐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어쨌든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 급박하게 움직이죠? 답이 뭔데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초안전에 90%까지 왔는데, 그 원주민들이 그것들을 자각하지 못하고서 뒤늦게 90% 시점에서 그걸 알아차리면, 그 90%까지 바꾼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바꿨던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바꿀 기회를 주는 게 전쟁밖에 없어요. 자유의 대가가 어떻게 공짜겠습니까,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갑자기 한국에 와가지고 다들 나가세요. 뭐 중국인들 나가세요. 화교 나가세요. 중국인들 화교 세력들 한국의 주식 지분들이 왜 이렇게 많나요? 다들 팔고 나가세요. 뭐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어?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래도 명분 꼬투리는 잡힌 거예요. 선거랑 코로나. 그래서 상대가 발톱을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게 곧 전쟁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전포고 안 하고 기습 남침한다고요. 수도권 봉쇄로 우리나라의 세계 각국의 외국인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을 시작으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외국인들이 많은 게 핵심이에요. 이게 꼬투리가 잡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릴 배짱이 있을까요? 그리고 분리할 때만 소설이 하지 마시고. 자, 이게 팩트를 얘기를 해줬네요. 근데 그게 핵심입니다. 그걸 북한이 하겠죠. 그리고 이제 선전포고도 안 하고 기습 남침이요. 지금 이런 게 선전포고예요. 지금은 이제부터는 위협적 행동 증대 심중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원래였으면은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북한이 해볼 테면 해봐라. 아니 오물풍선만 날리다가 한번 해봐 던져와 한번 싸우자 이런 여론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 그래도 안 터졌으니까. 70년 동안 그래도 안 터졌으니까. 전쟁이 날 뻔했는데 안 터졌으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는 다음 넥스 플랜 소설로 가려면 이제는 북한의 선전포고를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들이 던지는 메시지가 곧 하나의 WWE가 아니고 UFC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원래였으면은 이제 서해에다가 미사일 쏘고 동해에다가 미사일 쏴버리면은 이제 돈도 이렇게 이제 보상도 받고 했는데 이제 여당 집권 기간에는 그런 것들보다는 충돌이 있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국지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근데 북한이 지금 자리가 좁혀지고 있잖아요, 지금. 자리가 좁혀지고 있고,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는지도 솔직히 좀 헷갈릴 정도예요. 사실 예전부터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김정은은 이미 사망을 했고, 대역이다. 김여정도 사망을 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거기서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앞으로 김여정이나 그 김정은을 볼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던져주는 메시지를 보고서 예상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높은 확률로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시봉쇄를,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도시봉쇄, 중국에서 도시봉쇄 한 거 모르시나요? 코로나 때문에 했는데. 그럼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나오는지 한번 잘 보세요, 한번. 갑자기 도시봉쇄 할 수도 있으니까. 북한이랑 한국이랑 이렇게 전쟁 터졌을 때, 갑자기 도시봉쇄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잘 보세요, 한번. 그러면 도시봉쇄 해버리면, 거기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다 이제, 그게 다 이제, 발이 묶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식품주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올라갈까요, 식품주가? 삼양푸드의 주가가 올라가면, 삼양라면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올라갈까요? 그럼 금은 왜 올라갈까요? 금은 왜 올라가지? 금은, 이유가 있을까요? 어. 아니, 그러면, 왜 이제, 반도체, 그냥 한국의 심장이나 마찬가지 왜 삼전은 왜 떨어지죠? 왜 전에 갑자기 이유 없이 떨어졌죠? 금투세, 그거 실행하는 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자사주 메이카드로 해가지고 이제, 한번 좀 이제 살려주고는 있는데, 왜 그러는 걸까? 왜 그럼 크립토는 왜 붕괴가 되고 있을까요? 이게. 왜 이유 없는 알트코인들은, 월드코인과 같은 알트코인들, 메이저급 알트코인들은 왜 박살이 나고 떨어졌을까요? 지금. 거의 99%나. 자, 여기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제 3차 세계대전에서는 현물 자산이 주목을 받을 것이고, 지금 금 같은 경우에는요, 금은요, 공매도가 역대급으로 쌓여 있다. 공매도. 가격이 조금만 10%, 20%, 30% 올라가면 이거 기관들도 수십조 원 청산이 나는 로스컷이 납니다, 거의. 게임스탑 정도는 아니겠지만. 자, 그리고 이게 실제로 금이 1000톤 정도가 유통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한번 까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기망이 될 수도 있어요. 없는데 그냥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마치 유사 근본이제처럼 종이증서로만 이것들을 유통을 했다. 근데 그것보다는 실제 유통량은 1000톤인데 100톤밖에 없어? 그러면 희소성이 더 올라갑니다. 희소성. 가격에 대한 상승 요인이 맞춰지는 거죠. 지금도 계단식으로 야금야금 올랐는데 말이죠. 자, 그럼 마지막 피날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가 있어요. 금에 대한 수요를 늘려야 돼. 금 수요. 그게 지금 발동할 수가 있는 게 안전자산입니다. 안전자산. 안전자산을 왜 갖춰야 되나? 전쟁. 3차 세계대전. 이걸 누가 걸까요? 지금 유럽에서 예를 들어 더 커지게, 거기 원래 싸웠잖아요. 거기 원래 싸우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우고 있고, 지금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본토가 초토화되기에는 일주일, 2주, 3주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거죠. 최소 몇 달은 걸리겠지만. 그러면 새로운 곳에서 뭔가 번지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최근에 이더리움을 해킹했던 북한이 먼저 걸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금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다. 물론 그 특정 세력들이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꾸준히 2008년부터 비트코인이랑 같이 해가지고 꾸준히 모은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한번 엑시트 실현하기 전에 한번 이제 빔이 하나가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전쟁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전쟁빔. 전쟁빔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도요. 금 가격이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왜 가장 큰 요인이 됐을까요? 러시아를 규제했고 제재했기 때문이에요. 동결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회피하자. 서방에 있는 자산들을 몰수해버리고 동결해버리고 그것들을 뺏어버리니까 우리 현물 자산을 가지고서 모아두자라고 해가지고 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모았단 말이죠. 아시아권에서. 왜 모았을까? 제재나 이런 것들을 피해서 왜 모았을까? 그런 일들이 닥칠 거니까 모았겠죠. 그런 일들이 닥칠 게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나왔던 게 뭐였죠? 코로나 관련된 것들로 이제 몰수되거나 하는 사례들 나왔죠.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것들 어차피 터지니까 전쟁 한번 일으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지를 해야 돼요. 지금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니까 한국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한반도가 타겟이 되는 겁니다. 타겟을 잡을 만도 하겠죠.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하나의 핵심이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계속 올랐습니다. 이게 누가 매집을 했는지 한번 인민은행 한번 쳐보시면 됩니다. 이제 구글에다가 인민은행 금 매입 현황 한번 쳐보시면 돼요. 언제부터 계속 늘렸는지. 이들은 왜 금을 매입해서 올렸을까 늘렸을까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전쟁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냥 전쟁 관련된 컨텐츠 안 보시면 되고 안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자유의지가 없어요. 터지면은 국가의 부름이 있으면 가야 되는 거고 갑자기 적이 기습적으로 오면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경고를 했잖아요. 하마스한테 당한 거 너네라고 안 당할 거 같냐. 이거 솔직히 좀 섬뜩한 경고였다. 언젠가는 저도 다가올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이들이 결국에 한 번씩 시그널을 힌트는 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국 연도와 한국, 북한의 건국 연도는 1948년인데 여기가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지금 여기가 합의돼야 되는데 불협화음이 나고 있으니까 한번 충돌되고 나서 나중에 하나로 합쳐지지 않을까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지금 어디에서는 막 내전 얘기 나오고 막 어디 막 갑자기 뭐 총 얘기 나오고 막 한쪽이 불협화음처럼 데스게임으로 가고 있잖아요. 80%가 다 동의하는 게 아니고 거의 4대6, 5대5.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지금 한번 댓글로 깊은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주시면 그걸 좀 참고해서 다음 영상 소설 때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게 소설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허무맹랑한 소설일 수도 있으니까 가볍게 보시면서 만약에 좀 소설이 재미없다 싶으시면 떠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